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말소 기준 등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소 기준 등기란 간단하게 말하면 경매에서 낙찰을 해서 입찰해서 낙찰을 받으신 이제 낙찰자 입장에서 이 기준 등기를 기준으로 소멸되는 권리가 있고 인수해야 될 권리가 있거든요. 그러면 인수되는 권리를 잘못 파악해서 이게 소멸되는 줄 알고 입찰했는데 이걸 내가 떠안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수백, 수천만 원, 네, 손해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판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등기인데 오늘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자, 말소기준 등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말소기준 등기에는 저당권이 있고 저당권이 기준 등기가 될 수 있고 근저당권도 될 수 있고 압류도 될 수 있고 가압류도 될 수 있고 이렇게 담보가등기가 뭐냐면 그 등기 보면 그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이게 진짜로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일 경우도 있고 아니면 담보가등기의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해놓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이렇게 이제 경매가 진행되면 이렇게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권자에게 소명하라고 이제 보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채권액을 신고하고 배당 요구를 하면 이거는 담보가등기예요. 그런데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가 채권액을 신고하지 않고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그거는 담보가등기가 될 수 없어요. 그거는 정말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구분을 하시고 이제 담보가등기도 말소기준 등기가 될 수 있고 경매 개시 결정 등기도 말소기준 등기가 될 수 있는데 보통은 강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말소기준 등기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생각해보면 임의 경매 개시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저번에도 배웠듯이 임의 경매라고 하는 것은 그 물건에 의해서 그 물건을 가지고 있는 권리에 의해서 경매를 신청해서 진행되는 게 임의 경매 개시예요. 그러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이미 저당권이라든지 근저당권이라든지 그 물건에 대한 권리 등기가 이미 되어 있어요. 그 등기에 의해서 경매를 신청하는 게 임의경매 개시이기 때문에 이렇게 임의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돼 있을 때는 분명히 그보다 앞선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말소기준 등기가 되는 거예요. 먼저 오는 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보통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말소기준 등기가 된다 싶으면 그거는 강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고요. 그리고 전세권은 아주 조심히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전세권은 모든 경우에 다 말소기준 등기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외적으로 어떤 경우에만 전체에 대해서 설정했을 때 건물 전체에 대해서 예를 들어 아파트 같은 경우 보통 아파트의 전세권 설정하면 이렇게 전체에 대해 설정하잖아요. 이렇게 전체에 대해서만 설정했을 때와 이 전세권을 설정한 세입자를 말하는 거죠.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했을 때만 얘는 말소기준 등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전세권이 건물의 일부에만 설정이 돼 있다든지 아니면 이 전세권자가 전체에 대해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배당 요구를 안 했다든지 이런 경우는 전세권은 말소기준 등기가 될 수 없어요. 그러면 낙찰받으신 분은 이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을 때는 이 전세금을 전액 또 안아야 돼요. 전세 낙찰받으신 분이 이 사람의 전세 금액만큼 다 물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말소기준 등기보다 먼저 빠르면 그래서 요거는 아주 조심히 보셔야 돼요. 이거 외워야 돼요. 이거 못 외우면 경매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앞장을 따서 저 앞집 담에 경전 뭐 이렇게도 외우기도 하고 다른마다 뭐 외우는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개인마다. 근데 어쨌든 본인이 편하신 방법으로 이거는 반드시 외워야 돼요. 그러면 이제 말소기준 등기기간이 뭔지는 알았는데 이걸 어떻게 찾는지를 한번 볼게요. 보면 경매 개시가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등기를 떼보는 거예요. 이제 그 집에 등기를 뗐을 때 먼저 나타나는 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표제부죠. 이거는 표시에 관한 사항들. 표제부고 그리고 그 다음에 갑구 있죠. 그 다음에 을구 있죠.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들이 이제 표기되는 등기부인데 이제 이거는 등기사항 증명서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표제부는 표시에 관한 사항이니까 이제 제외하고 갑구나 을구도 각각의 권리의 순서가 있어요. 보시면 1, 2, 3 이런 식으로 을구에도 1, 2, 3 이렇게 이런 식으로
순서가 있고 이 권리마다 옆에 접수일자가 있어요. 이 접수일자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먼저 이제 쭉 보세요. 갑구끼리. 갑구대로 1번, 2번, 3번 접수일자 쭉 적고 또 을구. 을구도 1번, 2번, 3번 접수일자를 쭉 적어요. 이 두 개를 크로스 해보세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갑구가 무조건 을구보다 빠르고 이거 아니에요. 이거 갑을 건 게 아니에요. 갑구와 을구는 이거는 소유권이고 소유권 이해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지 권리는 동등해요. 그래서 순서대로 하셔야 되는데 갑구와 을구의 순서끼리 이렇게 해서 이거를 다시 한번 적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가장 먼저 빠른 순서대로 이제 다시 한번 적어내시는 거예요. 뭐 갑구의 1번이 제일 먼저 올 수도 있고 을구의 1번이 제일 먼저 올 수도 있겠죠. 이 접수일자 순서대로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 중에서 1번 이 가장 먼저 오는 등기 얘가 이제 말소 기준 등기가 되는 거예요. 이 순서대로. 그러면 이제 이 나머지 권리들은 소멸하니까 낙찰자가 인수할 사항이 아니죠. 이제 예외적인 경우도 있어요. 뭐 저기 건물 철거 가처분 소송 이런 건데 예외적인 건데 그건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하고요. 이건 이제 인수하지 않는 건데 생각해 보세요. 이 1번에 이것들이 되어 있으면 이 중에 뭐라도 한 가지라도 이 중에 한 가지가 1번으로 오면 얘는 말소기준 등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권리들은 소멸을 하고 어떤 경우 보면 이 1번에 오는 등기가 이 중에 포함이 안 되는 등기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가등기, 가처분 이렇게 권리를 해보다 보니까 순서는 내가 나열을 했는데 가장 빠른 날짜가 여기에 가등기라고 되어 있네 아니면 뭐 가처분이라고 되어 있네 그랬어요. 그런데 보니까 말소기준 등기에 가등기 없잖아요. 가처분 없잖아요. 얘는 말소기준 등기가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렇게 되면 그러면 그 다음 거 2번을 보셔야 돼요. 2번 중에 또 이 중에서 해당되는 게 뭔가가 있나 보셔야 돼요. 만약에 2번에 근저당권이 있다. 그러면 이게 말소기준 등기가 됐죠. 밑에 거는 소멸하죠. 여기 것도 소멸하죠. 그 1번에 인수해야 돼요. 낙찰자가. 이렇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먼저 이거를 외우시고 말소기준 등기를 어떻게 찾는가 이렇게 해서 크로스로 찾는 방법을 해서 이걸 쭉 나열을 해봐서 여기에서 가장 먼저 오는 등기가 이렇게 말소기준 등기가 될 수 있는데 여기에 나열되지 않은 등기인 경우에는 낙찰자가 인수해야 된다는 거.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1번에 제일 빠른 게 전세권이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전세권자가 전체에 대해서 예를 들어 설정을 했는데도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방금 보신 것처럼 얘는 말소기준 등기가 될 수가 없어요. 2번이 말소기준 등기를 보고 이거는 인수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전체에 설정이 안 돼 있다. 그럼 아예 이제 말소기준 등기 자체가 될 수 없으니까 이런 건 조심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강의네요. 말소기준 등기 종류 꼭 외우시고 말소기준 등기 이렇게 찾는다는 거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입니다.